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낙석연대 조롱에 발끈한 이낙연입니다. 낙석연대가 뭐냐고요? 예. 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할 생각이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중이겠죠. 몸값을 부풀려서 탈당을 할 것인지 혹은 이재명한테 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결론을 내리겠으나 지금 현재는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탈당을 거론하고 있을 뿐 실제로 탈당에 이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낙연이 탈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 왜 그래 하고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낙연이 탈당 하는데 그러던가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자, 그러니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이씨 나한테 좀 와가지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안 오네. 그래 그러면 내가 탈당 소리를 좀 더 높여야겠구만 라고 하면서 자꾸 발언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되돌리기도 어려워. 이제는 탈당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지금 상태에서 탈당을 안 하고 접어버린다? 얘는 이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낙연으로서는 사실 적당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들어 주기를 바랬는데 망한 거지. 아이씨 망했네?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낙연은 지금 뭐 눈에 비이는 게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죠. 지금 이낙연은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바에야 최대한 많이 끌고 나가야겠다. 또 자기가 만드는 정치 뭐 신당이 최대한 규모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이놈 저놈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들이는 짓을 하고 있어. 이번에 누구까지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준석까지 끌어들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약간 얼척없네? 라는 이런 반응이에요. 물론 말은 되게 좋게 했습니다. 이낙연이 이런 인재 참 보기 드문 인재다 하면서 엄청 이준석을 띄웠고 이준석하고 조만간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준석 못 만날 거는 없죠. 뭐 민주당에서 훌륭한 분이셨으니 뭐 제가 말씀은 한번 들어봐야죠 라고 하지만 이낙연과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낙연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분위기가 현재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낙연이 이준석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니냐라고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혹은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푸하하하 하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뭐라고? 이낙연의 낙, 이준석의 석, 낙석연대. 야, 낙석이야, 낙석. 저 떨어질 거야. 낙석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시작한 거겠습니다만 꽤 그럴싸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준석도 아마 이게 제일 싫었을 거야. 그래서 적당히 이낙연의 제안을 거부는 하진 않지만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아. 여튼 그 덕분에 낙석연대라는 이름이 회자되게 됐고요. 낙석연대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낙연 발끈합니다. 이러면서 말할 가치도 없어요. 아니 말할 가치도 없으면은 웃고 말지. 굳이 왜 말할 가치가 없어요 라고 승질을 부리죠. 예. 그 내막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낙석연대 비판받은 이낙연 대꾸할 가치가 없다. 자, 심지어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다. 역시 이낙연 대꾸할 가치 없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낙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한때 이낙연이 뜨면은 뭐 7, 80명의 국회의원이 따라다니고 적어도 20, 30명을 끌고 다닐 줄 알았죠. 이낙연이 국내로 귀국을 하던 지난 9월인가요? 그때만 해도 공항에 뭐 10대 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갔대잖아. 근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이낙연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이낙연은요, 여기저기에서 나 따라 나갈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나 나갈 건데 나가서 나 만나서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또 끌어모으고 있죠. 거기에 끌려온 사람이 이상민하고 그리고 반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뭐 서른이니 뭐 김종민이니 이런 사람들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탈당할 마음은 없어 보여요. 서른만 해도요, 별로 자기가 공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대의원이나 다 권리당원들 표 중에는 아직까지도 자기 지지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여하튼 일단 서른 입장에서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어. 왜? 민주당에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서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여하튼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낙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한 대상 중에 누구가 있었다? 이준석이 있었고 이상민이 있었죠. 이준석하고 같이 하겠다니까 낙석연대, 이상민하고 같이 하겠다니까 사쿠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김민석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사실상 경선 불복이며 민한당부터 이어져 온 사쿠라의 계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민한당 얘기를 전에 한 달 전쯤인가 했었죠. 원래 날부터 민주당 쪽에는 이 사쿠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 때만 해도 김영삼, 김대중 이 두 거두의 행보에 계속 어깃장을 놓고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하고 있는 그 민한당이라는 놈들이 있었다. 그 유치송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민우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그 사쿠라 야당을 하고 있었다. 그 사쿠라 야당들이 툭하면 당시 김영삼, 김대중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무현 대통령 때를 되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혔던 수많은 사쿠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어져서 누구로? 지난 2014년경에 있었던 그 안철수, 김한길 탈당 사건, 요거랑 제가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그대로 합니다. 바로 그 민한당부터 이어져 온 사쿠라 계보라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낙석연대란 말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재 이낙연이 지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은 그동안 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쪽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마저 직접 나서서 사쿠라라고 했으니까 예, 이낙연 입장에서는 되게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승질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진짜 대꾸할 가치가 없으면 대꾸 안 해요. PC 붙고 말지. 내가 굳이 얘기를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거친 표현, 거친 언사를 쓸 때는 대꾸할 가치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현재 기분 나쁘다라는 표정인 거죠. 지금 현재 이낙연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지가 깃발을 들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랬더니 사쿠라 소리를 듣는 거지. 짜증 날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준석도 그닥 이낙연한테 호의적인 거는 아니죠. 뭐 훌륭하다, 꼭 만나겠다라고 합니다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조금씩 생각이 틀려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 이준석을 만나자 또는 이낙연이 이준석을 만나자라고 하는데 이상민과 이준석은 민주당의 재건을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은 새로운 보수당을 얘기를 합니다. 보는 방향이 틀린 거죠. 이들이 과연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같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같이 할 것처럼 떠들고 있죠. 자,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새로운 민주당이든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이 됐든 지는 국회의장 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럼 어떤 형태가 되어서든 나중에 다시 민주당을 돌아가든 아니면 국민의힘에 합당을 하든 이런 식의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상민은 이상민대로,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이준석은 또 이준석대로 각자 자기 계산이 틀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준석은 새로운 보수당, 이낙연은 민주당, 자기를 중심으로 만든 또 다른 민주당, 그리고 이상민은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내가 국회의장. 이 셋이 모여봤자 뭐가 될 것 같아? 잡탕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잡탕찌개가 되는 겁니다.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사쿠라니 또는 뭐 낙서견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낙연 입장에서 상당히 좀 치명적인 얘기가 지금 전해집니다. 어떤 치명적인 얘기냐? 지금까지 정세균, 김부겸 이런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이른바 반명연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낙연의 계획이었잖아. 그래서 총리 3명이 반명신당을 만든다 막 그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세균이 뭐라고 얘기했다? 택도 안 해서 하지 마. 야,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김부겸 총리는요, 일찌감치 자기는 정계 은퇴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일 없을 거다라고 단언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원래 국회의장을 하면은 다른 공직을 맡지 않는 게 관행이에요. 갈 만한 데가 없거든. 대통령 말고는 국회의장이 갈 자리가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권력 서열을 따지면 1위가 대통령, 2위가 누구? 국회의장입니다. 3위가 누구?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뭐 헌재소장이나 뭐 대법원장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리는 뭐 5번째, 6번째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있고 이분도 이제 그 대법관이니까 이 다음에 와야지 이제 국무총리가 와요. 따라서 국회의장 권력서열 2위인데 국무총리는 권력서열 6위, 7위쯤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면 다른
공직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장 마치고 국무총리를 해버렸지. 이 국무총리 이 양반 여러 번 했죠. 내가 여러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랬던 사람이 또 무슨 뭐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당 만드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낙연이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할 거예요 라고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정세균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거 없어 이씨, 무슨 새 총리 연대설 웃긴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이 지명이 되죠. 안규백 의원은 정세균 개인이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많은 일을 해왔죠. 그 덕분에 안규백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겁니다. 정세균 개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람들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 괜히 분란 일으켜가지고 나가고 싶겠어? 나가고 싶지도 않는 거지. 하지만 이낙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분란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정세균 총리까지 끌고 나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딱 걸려서 욕을 먹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낙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 총리, 뭐 김부겸, 뭐 정세균, 이낙연 이 세 명이 연대를 해서 새 당을 만든다.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게 너무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게 기자들 대가리 속에서나 통할 얘기지 현실 그 정치에서 통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대. 정말 놀랬던 게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이낙연 쪽에서 퍼뜨리고 다니대. 본인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이낙연계에서 하는 행동이 검사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번이 딱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3인 성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3명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요. 이낙연도 그렇고요. 이들이 하는 짓이 3인 성호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별로 관련도 없고 관련이 있을 상황도 아닌데 있다 맞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3명이서 몇 번만 얘기를 맞춰버리면 진짜 그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아니, 사실과는 달리 말 몇 마디로 진실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겨요. 그거를 제일 잘 쓰는 게 누구? 검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야. 자, 이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그 다음에 이낙연 이 3명 총리 트리오가 신당을 만든다.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떠들어댔죠. 몇 달을 떠들어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세균, 김부겸 되게 뻥 쳤을 거야. 그럼 뭐? 총리 트리오의 신당 건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말도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행태가 검사들 하는 행태하고 이낙연 하는 행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난 존재가 의심스러웠는데 3명이 붙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라고 했던 나만 바보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결국에 지금 이낙연 엄청난 비난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난이 쏟아져요. 여기저기에서. 반면에 이낙연에 대해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호적인 반응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수박들도 이낙연을 따라갈 것인지 아닐 거라는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신당을 준비하라고 뭐 지시를 하고, 뭐 이낙연이 뭐 마치 이제 큰 걸 만들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자, 당장 이 보도만 해도 보세요. 이 보도 나올 때 얼마나 들썩거렸습니까? 근데 지금 찻잔 속에 태풍같이 끝나지 않았나요? 나오는 그날만 어이구 세상에 이낙연이 신당 만든대 라고 했을 뿐, 며칠째 진전도 없이 신당 하는 이런 이낙연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슬슬 신물이 나기 시작하죠. 얘 진짜 신당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필요해서 저런 거 아니야? 다른 게 필요한가 지금 괜히 잉잉거리는 거 아니야? 징징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예. 아무도 안 따라서 나선다. 이낙연이 이렇게 신당 준비하라고 신당 준비 이렇게 터뜨리고 났으면 이낙연 주변에 사람들이 우수 모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서는 거야. 심지어 누구도 안 따라 나선다? 수박들도 안 따라 나서더라. 아니 적어도 수박 5인방은 따라 나설 줄 알았는데 얘들도 지금 눈치 실실 보고 있는 거야. 응? 혹시라도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남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공천 못 받아도 민주당 당적을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버티고 있는 게, 공천 못 받아도 좀 버티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얘네들도 지금 그런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얘들이 따라 나와줄 줄 알았는데 안 따라 나오는 거야. 왜?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들 수박 5인방들 얘네들도 탈당해서 당 새로 만들 생각 없었어. 그냥 이재명 대표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깽판을 친 거야. 깽판 쳐가지고 야 나한테 공천 안 준다고? 좋아 나 탈당할 거야 씨. 요렇게 깽판을 치면은 이재명이 쫓아와가지고 야 왜 그래 하고 달랠 줄 알았겠지. 그래서 공천 하나 줄 테니까 너무 오래 승질 부리지 마. 요렇게 할 줄 알았겠지. 근데 아닌 거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야 씨. 야 이낙연 보고 오라 그래. 야, 우리가 이낙연 저거 챙겨주다 우리 이꼴 난 거잖아. 이낙연 책임지라 그래. 그 이낙연이 와가지고 신당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또 이재명이 쫓아와가지고 달랠 줄 알았는데 안 달래네. 뭐 결국 어떻게 돼? 얘네들은 일찌감치 무릎을 꿇었으면 차라리 살아날 방도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살아날 방도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얘들이 탈당을 해? 지들 어디 갈 건데? 무소속으로 가면 무소속 김종민 누가 찍어주는데? 무소속 이원욱 누가 찍어주는데? 아니 국힘당 가 있는 이원욱 여러분 찍어주실 거예요? 혹은 국힘당에 간 조응천 찍어주실 거예요? 안 될걸? 네. 그럼 얘들은 이제 아이씨 X 됐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나와라. 나 이준석하고 같이 할 거다 라고 하는데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는 거죠. 솔직히 따라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낙연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박 5명 5대 수박에 이준석에 이상민에 다 끌어모아봤자 뭐야? 이거밖에 더 돼? 잡탕찌개. 여기에 이준석까지 들어가봐. 잡탕찌개지 말 그대로 명실공히 잡탕찌개잖아요. 이거 따라가고 싶겠어? 될 것 같아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이미 결론은 나버렸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이낙연에 대한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요. 이낙연이 뭐 한다 그러면 다들 유심히 지켜보고 다들 다음 행보가 뭘까? 이재명이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식의 태도였다면 이제는 아무도 이낙연을 쳐다보지 않는 거지. 저 새끼 또 헛발질해요. 예, 잡탕찌개.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잡탕찌개 수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낙연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지도자는요.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되고요.
기득권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와 기득권층과 싸우기 때문에 항상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항상 그들 때문에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낙연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순수 비리죠. 이낙연이 싸우지 않으니까 이낙연의 비리도 아무도 파헤치지 않는 겁니다. 이낙연은 윤석열 정권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재명을 내쫓고 그 자리를 지가 차지하겠다고 해. 그래요. 이재명 대신에 이낙연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안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내가 더 잘 싸운다. 내가 민주 진보 진영을 더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민주 진보 진영을 승리하게 만든 사람은 나다. 내가 더 잘 싸우기 때문이고 내가 더 지능적으로 싸우기 때문이며 내가 윤석열을 더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야지. 그래야지 이낙연이 민주 진보 진영의 대안이 되지. 기껏해야 이재명 물고 늘어지면서 사법 리스크 그런다고 해서 지가 이재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시당초 우리 민주 시민들을 얕잡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